반도체 경기 민감주는 아무나 하는 얘기입니다. 네. 저만 아는 얘기를 말씀드려도 되지 않습니까? 소중한 네, 시간을 네. 통해서 방송을 네, 봐주시기 때문에 적자 구조가 계속 유지되다가 흑자로 전환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 기업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그럼 대표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 있느냐? KR 리서치의 김대준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방금 이제 경기 민감주가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뭐 또 다른 종목 이런 것 좀 있을까요? 왜냐면 지금 이제 코스피가 벌써 이제 3천 중반인데 네. 예전에 5천 이야기하면 좀 허무맹랑하게 들렸지만 이제는 이제 3,500이니까 4천 정도는 이제 금방 갈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가는 거나 있죠. 네, 그러니까 갈 것 같아서 이럴 때도 놓치면 안 되니까 또 다른 아까 반도체 좀 좋다고 얘기해 주셨고 경기 민감주 얘기해 주셨는데 다른 것들도 있는지. 반도체 경기 민감주는 아무나 하는 얘기입니다. 네. 저만 아는 얘기를 말씀드려도 되지 않습니까? 소중한 네, 시간을 통해서 우리 방송을 네, 봐주시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에 성공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네. 그 성공하지 못하는 요인 중에 가장 큰 것은 시장에서 핫한 종목들만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식 투자는요, 핫한 종목을 따라다니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큰 수익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시장의 방향성을 보고 미리 선점해서 기다리는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절대 불변의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주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절대 불변. 네. 이 불변의 원칙은 뭐냐시냐면 실적 턴 어라운드입니다. 제가 앞선 코너에서 네. 우리가 이제 조방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조방원에 대한 실적 부분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실적이 점증 정도가 아니라 3배씩 점프했죠. 그러면 2023년도부터의 실적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2022년도 실적 어떠셨을까요? 적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조선주 잘 보세요. 한국조선해양이 24년 1월 1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쭉 2년 동안 올라왔어요. 방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100만 원 넘어갔는데 이게 24년도부터 주가 올라갔어요. 적자 내지는 규모가 작았던 부분이 실적이 확 턴어라운드 하면서부터의 주가가 상승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적 추정치를 미리 내년도 거를 예상하기는 힘들겠지만 적자 구조가 계속 유지되다가 흑자로 전환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 기업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그럼 대표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 있느냐? 당연히 물어보시겠죠. 네.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대표적으로 4년, 5년 만에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몇몇 종목들이 있어요. 첫 번째, 카카오페이. 두 번째, LG 디스플레이. 세 번째, 하나솔루션. 네 번째, 2차전지 업종. 이 네 가지 종목, 그러니까 네 가지 흐름에서의 종목들은 최근래에 실적이 좋지 않았다. 대형주의죠, 다. 네. 그러니까 이 회사가 뭐 적자가 단기간에 적자 났다 해도 망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적자 규모를 탈피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들 보면 많이 빠졌을 겁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러다가 올해 시점에서 부분 흑자로 돌아선 기업들도 있고요. 분기 실적으로 전환이 된 기업들도 있고 내년 실적에서는 흑자 전환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사 내용들이 아마 가볍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언급해드린 이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크로스 체크 차원에서 기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흑자 전환 얘기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주식을 투자하실 때 실적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돌아서는 종목들의 주가 수준이 장기 투자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 방향성을 두고 쭉 갈 수 있거든요. 기업의 실적은요, 관성의 법칙이 작동하기 때문에 네. 이번 달에 적자가 났다가 다음 달에 흑자 나고 다음 달에 적자 나는 경우들은 아주 작은 종목들은 그러기도 합니다. 네. 시황에 워낙 민감한 종목들은. 근데 대형주들은 적자, 흑자를 반복적으로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 흑자로 한번 돌아서면 흑자 규모가 조금 줄어들 수는 있어요. 다시 늘어나기도 하고 이 관성에 의해서 이 방향성은 그대로의 이 산업이거든요. 산업 자체는 관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동안 큰 변화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뭔가 줄였다든가 이익이 개선된다든가 이런 현상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상황은 굉장히 비관적 내용에서의 메시지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을 시차를 두고 삼성전자 지난 4월의 주가 수준에서 49,200원 저점을 찍을 때와 같은 분위기처럼 이런 종목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를 봐서 이게 미래라는 게 뭐 5년 10년 얘기가 아니고요.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 흐름을 봐서 지금 시점에서부터 관심도를 가져가면서 투자 목적 측면에서 물량 확보해 가는 전략이 개인 투자자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다들 관심이 없을 거잖아요. 그렇게 종목에 주가가 많이 내려가
있을 것이고 적자도 나니까 옛날에는 뭐 좋아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관심도가 없기 때문에 반대로 또 주가가 또 가치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 그렇죠. 있었을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실적이 반등만 된다면 또 사람들도 관심을 갖게 되면 네. 또 주가가 올라가면 또 다시 막 되게 긍정적으로 다 해석을 하잖아요. 모든 그렇죠. 것들을. 주가가 빠질 때는 더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맞습니다. 주시장에서는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하는 네.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봐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핫한 업종은 뭐 핫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분명하게 가격의 현상이 핫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스크를 걸어야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턴어라운드 대상 종목들의 흐름들은 가격적 리스크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시간적 리스크가 조금 투여될 수는 있겠어요. 뭐 다음 달에 갈 수도 있겠으나 그 다음 달에 갈 수도 있겠죠. 네. 시간적 가치를 좀 더 투자해서 안정적으로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 턴어라운드 기업이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2차 전지 많이들 이제 가지고 가셨었다가 또 많이 고생들도 하셨는데 네. 이제는 좀 그 전반적인 시황 자체도 아까 네. 말씀하신 어떤 구조적 문제가 좀 해결이 되는 거라고 좀 봐야 될까요? 이미 가격적으로 저점 대비해서 반등을 줬던 올라오긴 상황이죠. 했죠. 대표적인 LG화학은 뭐 거의 한 40-50% 올라왔고요. 네. 대표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에코프로베인 같은 경우에도 9만 원 저점 찍고 지금 12만 원이니까 한 30% 정도 바닥점에서는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물론 매수를 했던 매수 단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에코프로베인 5만 원 정도에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 네. 40만 원까지 갔었기 때문에 20만 원 내외에서 많이 사셨기 때문에 지금도 손실이야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최근래에서의 흐름만을 놓고 보면 한 30% 40% 정도 올라왔습니다. 고점은 14만 원이었으니까 거의 40-50% 올라온 상황이죠. 네. 바닥은 찍었어요. 분명한 건 바닥은 찍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이 바닥을 더 깨고 내려가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산지 업종에서의 포스코 퓨처엠이라든가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LG엔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두 분기 흑자를 냈거나 한 분기 흑자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지원금 말고도 LG엔솔루션 흑자로 전환했고 에코프로비엠도 두 분기 연속 흑자. 물론 금액은 작습니다. 아직 금액 절대 금액은 작지만 적자의 흑자로 돌아섰다라고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들 기업에 대한 뭐 캐즘 많이 말씀들 하셨는데 네. 캐즘은 거의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의 모습이 아닌가.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산지 업종이 여기서 이전에 그런 화려한 시절에서의 가격 진화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기차 많이 얘기했잖아요. 네. 전기차의 판매 대수라든가 전기차를 바라보는 관점이 3년 전하고 지금 좀 달라졌어요. 그렇다 본다면 전기차에 국한되어진 배터리 산업에서의 흐름이 아니고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ESS에 네. 대한 부분들. 아직은 시장 자체가 한 10분의 1 규모입니다. 왜냐하면 LG엔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한 20조가 넘는데 한 25조 되는데 ESS 분야의 매출이 한 2조 3조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올해는 2, 3조이지만 내년에는 5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테슬라가 전기차 판매 대수는 정체지만 서비스 분야에서의 그 상승 곡선은 뭐 2배, 3배 뭐 계속 점증하지 않습니까? 100%씩 신장하지 않습니까? ESS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10분의 1 규모에서의 시장 규모의 매출을 보여주고 있지만 내년도에 2배, 내후년도에는 뭐 몇 배 이렇게 해서 성장하고 있는 부분의 사업 분야이거든요. 네. 그래서 배터리 산업 또한 우리가 전기차에 국한되어서 많은 관점으로 들여다보는 산업이었지만 ESS라든가 로봇이라든가 또는 드론이라든가 이렇게 앞으로는 좀 더 확장돼 가는 진화된 상태에서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 산업 전기차 안 팔려 보조금도 축소하고 이렇게만 바라보실 필요는 없지 않겠나. 확장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반도체도 2000년 초반에 삼성전자가 그 각 집에 PC 한 대씩 있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야? PC 뭐 10년씩 쓰는데 그 반도체 쓰임새가 어딨어? 그러니까. 휴대폰이 나오고 냉장고에도 반도체가 네. 뭐 이런 확장성을 가지고 산업이 커 나가지 않습니까? 배터리 산업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뭐 로봇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도 다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요. 로봇 한 번 충전하면 1시간 채 운영이 네. 안 된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전고체 배터리도 이 부분에 이제 아마 상용화 되면 더 확장될 건데 네. 지금은 교체하는 시기가 너무 빨라서 로봇을 현장에 투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데 이것도 이제 사용 시간이 2시간, 4시간. 4시간 정도가 되면은 효율성이 나온다고 해요. 8시간 중에서 2번 정도 갈아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배터리 산업의 확장성을 가지고 진화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지금 한 3,500 정도 되는 포인트에서 4,000 정도를 만약에 간다 그러면 네. 어쨌든 어떤 섹터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가 줘야 될 텐데 네. 아니면 뭐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든지 당장은 뭐 반도체가 어쨌든 이 지수를 끌어올리는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는 거죠. 당연합니다. 그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시총의 거의 20%, 삼성전자가 그러니까요. 14%, 하이닉스가 6, 7% 되니까 20% 부분을
투탑이 딱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반도체가 올라가야지만이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그 외의 종목들은 이제 시총 변화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두산엘로비트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기존의 시총 한 40위권이었는데 시총 10위권으로 올라갔다. 이게 항상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가격을 보지 마시고요. 약간은 롱텀한 시점에서의 상황이겠으나 시총 순위에서 밀려났던 종목들이 시총 순위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미국 시장 많이 투자하시니까 네. 애플이 지금 3위지 않습니까? 네. 원래는 절대적 13년 동안 애플이 1위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애플이 다시 1위로 올라선다고 보고 있어요. 이거는 엔비디아가 빠져서 1위로 갈 수도 있고요. 네. 애플이 올라가서 갈 수도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네. 애플이 전통의 1위 자리를 다시 차지하는 상황에서의 흐름들이 나타날 거예요. 왜냐하면 몸집의 문제거든요. 제가 엔비디아 1년 매출이 180조, 애플 매출이 550조라는 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익치가 개선이 좋았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지금 시총 그렇게 된 1위일 거지. 뿐이지 몸집으로 갑니다. 몸집으로. 매출로는 뭐 차이가 나니까요. 3배 차이 나죠. 네. 거의. 몸집으로 가면 결국은 방향은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실 때도 시총 상위 종목을 쫙 보시면서 10년 전에는 이러이러한 종목들이 시총 상위권에 있었는데 지금은 시총 50위, 60위? 예를 들어서 삼성전기가 네. 지금 시총이 한 45위 정도 할 겁니다. LG전자도 시총 한 30위권 할 겁니다. 네. 그런데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삼성전기나 LG전자가 시총 10위 이쪽 저쪽에 있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면 카카오 네이버가 불과 한 3년 전만 해도 시총 3, 4위였습니다. 네. 지금 시총 10위권 바뀝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밀려났던 종목이 다시 올라오는 거고 올라갔던 종목이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수 4,000포인트를 말씀해 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4,000포인트가 오늘 갔던 종목이 그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요. 시총 상위권 내의 종목들이 다시 손바뀜이 나타나면서 이 친구가 내려가서 얘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얘가 밑에서 치고 올라와서 지수가 올라가는 형태에서의 4,000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지수 5,000포인트 간다고 하니 그냥 난 주식 가지고 있어. 이게 아니고요. 능동적 매매를 통해서 수익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왜? 바닥에서 바닥 찍고 주가가 올라갈 때는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네. 전체 종목들이 퍼센테이지가 다를 뿐이지 같이 올라가요. 그리고 바닥에서 저점 찍고 지수가 세게 올라갈 때는 무조건 반도체가 올라갑니다. 이거는 뭐 절대 불변입니다. 그런데 일정 구간에서의 상승 궤도에 딱 올라섰어요. 여기서 다시 눈높이를 높여가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바뀝니다. 그냥 기다리면 안 됩니다. 네. 이게 굉장히 바뀌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종목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연구도 필요하고요. 그러면은 뭐 얘기 나온 김에 삼성전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지만 네이버도 많이 샀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이버 사신 분들은 요즘 좀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 28만 원 가다 지금 한 23, 4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네. 네이버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거는 지난 초에 강하게 올라갔다가 네. 내려왔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는 거고요. 네. 실제로 많이 가지고 계신 건 삼성전자 1위, 2위가 카카오, 3위가 현대차입니다. 네. 1위가 550만 명, 2위가 110만 명, 3위가 50만 명의 투자자들이 가지고 계시는데 더 궁금한 건 아마 카카오를 더 궁금해하실 카카오도 궁금하실 거예요. 입니다. 네. 물론 다행스럽게 카카오가 최근에 주가가 나쁘지 않아서 네. 네이버에 비해서 나쁘지 않아서 카카오에 대해서 질문 안 하시고 네이버에 대해서 네, 질문을 하시는데 카카오 네이버는 네카오라고 그래서 우리가 동일하게 취급을 하죠. 네. 주가 움직임도 비슷합니다. 얘가 좀 빠르고 얘가 느리고 할 뿐이지 얘는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고 얘는 올라가기 시작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네이버든 카카오든 지금 현 시점에서의 관점으로의 판단을 해보게 되면 저는 굉장한 메리트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실적 턴어라운드하고는 조금 다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는 역대급 매출을 계속 찍고 있거든요. 매출적 측면에서 이익단에서의 규모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종목을 비교해 보게 되면 카카오는 매출은 늘어나는데 이익은 정체되어 있어요. 네이버는 매출도 늘어나고 이익도 조금씩 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두 종목 내에서의 평가로의 판단을 해보게 되면 네이버가 좀 더 선호도가 높은 네. 주가의 상황이 앞으로 나타날 거라고 판단되고 공이 같지만 그리고 AI라는 테마에 딱 걸려 있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가지고 계신다라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종목이 아닌가. 오히려 반도체 투탑보다는 IT 플랫폼 내에서의 네카오가 더 가격 메리트를 가지고 움직여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럴 때 좀 막 지지부진하다고 팔고 뭐 다른 걸로 옮기면 또 그때 또 마침 또 이렇게 회복하고 뭐 이럴 수도 있을까요? 그래서 괜히 옮기지 않는 게 내가 좋을까요? 팔면 오른다고 하는데 네.
내가 판다기보다도 조금 갈아타자라는 말씀을, 그러니까 잠깐 갔다 오자는 말씀을 우리가 조방원에서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잠깐 갔다 오는 종목이 있고요. 네. 조금 탄력이 들여도 기다려보는 종목이 있는 거죠. 네카오는 기다려봐야 되는 거죠. 아, 좀 기다려야 되는 네. 종목이다. 왜냐면 이것도 최근에 제가 어떤 분 만났는데 그분도 이제 네이버에 팍 물려 있더라고요. 한 10몇 프로 빠져 있다고. 네네. 그나마 최근에 좀 올라서 다행이야 막 그러시길래 네.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아, 요거는 좀 기다려봐라. 괜히 딴 데 갔다 오다가 또 타이밍 놓칠 수 있다. 20만 원 살짝 깼다가 23만 원까지 네. 올라왔는데요. 뭐 아직도 더 갈 자리가 많죠. 네,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현대차도 가지고 있는 분들 지금 요즘에 이게 뭐냐고 하시는 분들 좀 있는데 한번 오르고 나서 좀 횡보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한 번 오르고 나서 행보가 아니라 지난 상반기에 한 번 오르고 계속 행보죠. 그렇죠. 1년 반 그냥 동안 횡보입니다. 1년 횡보인데 그래서 이거 너무 소외돼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주시장이 올라갈 때 패턴이 있어요. 뭐냐면 반도체가 먼저 움직입니다. 네. 그다음에 전기전자가 움직여요. 그다음 자동차가 움직여요. 이유가 있습니다. 반도체가 움직이는 것은 외국인이 주식을 사기 때문에 반도체가 움직입니다.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바닥 찍고 올라갈 때는 외국인이 사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기관이나 개인이 사서 저점 찍고 올라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기관은 외국인은 집중력이 있습니다. 네. 큰 자산을 몇몇의 종목에 투여를 하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항상 지수가 저점 찍고 턴어라운드 하는 과정에서 상승으로의 전환이 됐을 때는 반도체가 먼저 움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기전자가 왜 움직이느냐에 보면 양 주체가 있죠. 외국인과 기관이 있는데 기관들은 항상 복지부동해요. 왜냐하면 내가 먼저 나서서 뭔가를 하지 않습니다. 왜? 혼나니까. 네. 펀드를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들은 항상 많은 수익을 내는 게 목표이지만 기본적으로 벤치마크 플러스 알파 수익을 내야 됩니다. 벤치마크는 종합지수입니다. 네. 그러면 기관들이 들어오는 시점 언제냐면 지수가 고점을 돌파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위에서 지수가 장이 이렇게 좋은데 왜 주식을 사지 않느냐라고 질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점을 돌파. 저도 기관에 있을 때 항상 배웠던 게 고점 매수, 저점 매도거든요. 돌파했을 때 매수, 하향 전환했을 때 매도. 고점 매수, 저점 매도. 이 기준으로 가지고 이제 생활합니다. 그래서 네네. 고점을 돌파했을 때는 기관이 사는데 기관이 사는 종목 딱 정해져 있습니다. 외국인은 투탑을 사죠. 네. 기관은 펀드에 보면 다양한 스펙트럼의 종목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수가 많아요. 중형주급에서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전기전자가 많습니다. 펀드에 보면. 네. 반도체도 일부 들어가 있지만 전기전자 종목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기전자가 옵니다. 근데 전기전자의 문제는 뭐냐면 얼마 전에 LG 디스플레이가 거의 한 20% 가까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체지 않아요? 네. 또 한 번 올라가죠. 기관은 한 번 살 때 장부가 현실화를 위해서 한 번에 빡 사버립니다. 그러면 내 펀드에 있는 수익률이 확 올라가요. 네. 그리고 난 안 사요. 한번 숫자를 맞춰놓고 횡보해요. 한번 또 삽니다. 막 돌아가요. 이날은 LG 디스플레이, 이날은 삼성전기, 이날은 LG이노텍. 이게 이제 기관이 사는 형태 흐름입니다. 장부가만 맞추면 됩니다. 벤치마크 플러스 알파를 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반도체, 전기전자가 움직이고 다음 세 번째가 자동차라는 게 왜 자동차냐면 지수가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보면 2,400에서 3,000 돌파해서 3,400. 전기전자가 움직여 3,600까지 예를 들어서 갔다라고 하면 살 게 없어요. 네. 가격이 다 올라와서. 네. 그러면 뭘 사지 보면 자동차 수출도 잘 되고 안정적이고 주가 저평가야. 항상 그랬습니다. 자동차 사. 네. 그래서 21년도 1월 4일에 현대 이화가 상한가 치고 지수가 3,300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 세 번째 구간에서의 흐름에서 현대 이화가 상한가를 쳤습니다. 마지막에 막 가는군요. LG전자가 12월 그러니까 그 전에 12월 23일 날 상한가를 치고요. 네. 이 순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종은 지금 반도체 갔죠. 전기전자 갈 겁니다. 뭐 이미 일부 종목은 순환하면서 움직이고 네. 그 다음 타켓이 자동차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선은 전기전자 쪽을 한번 관심은 가지되 네. 뭐 자동차 쪽도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빠른 순환매에 적응해서 네. 능동적 매매가 가능하다 그러면 이거 사고 팔고 이거 사고 팔고 가능하겠으나 네. 그거 저 맞추기 쉽진 않죠. 그런 투자자 많이 못 봤습니다. 그럴 바에는 지그시 좀 기다려보라. 네, 왜냐면 요즘에 뭐 현대차 뭐 관심도가 없으세요. 대부분 뭐 그냥 그쵸. 다른 거 살라고들 하시기 때문에 요럴 때가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매수하기 또 좋은 시절인 것 같기도 그럼요. 하고. 전기전자 흐름이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자동차가 움직이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네. 그 흐름대로의 기다리심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마음이 좀 심란하시겠지만 좀 지켜보자. 이렇게 또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